현대 문명은 인간에게 능력만을 요구하죠. 지난 한 30년간의 우리 언어의 변화를 보면 예컨대 이제 수많은 단어들이 예컨대 이해심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남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런 네. 이제 헤아려 주는. 헤아려주는 네. 마음이었죠. 이해심이었어요. 또는 창의성이었어요. 심성에 속했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30년 사이에 이 단어들이 전부 이해력, 창의력, 수리력, 추리력, 논리력, 지휘력, 매력같이 아. 역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버렸어요. 심성에 속해서 아직도 심성에 남아있는 것들은 예컨대 동정심, 배려심, 사랑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심성의 영역에 남아있는데 이것들은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네. 전부 힘 역사로 표시되는 단어들에만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고 거기 매몰돼 가고 있죠. 이게 기계화의 굉장히 중요한 단초예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점점 기계를 닮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게 이제 인간성 파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시대다. 그리고 이 추세를 우리가 되돌리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능력으로 치환하려 들고 성능과 마력으로 인간의 자격을 평가하려 드는 사회가 되면 결국 인간은 기계를 당할 수가 없다. 어떤 성능과 마력에서 인간이 기계로 나올 수 있겠어요. 150년 전까지 인간은 이제 짐승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기계를 닮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기계를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기계와 경쟁하려고 들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현대 문명의 굉장히 좀 네. 디스토피아적인 측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언뜻 들어도 능력의 시대에서 심성의 시대로 돌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면에서 가능할지가 약간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방법을 떠나서 네. 성찰밖에 없어요. 그게 인문학의 이제 역할이고 사실은 언론이 그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인간이 기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기려면 기계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받은 질문 중에서 뒷부분에 속하는 얘기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거였어요. 인간 이제 그 고일 유학자 또는 고고학자들이 인간이 언제 출현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모사피엔스든 이제 네안데르탈인이든 간에 한 10만 년 좀 멀리 올라가면 한 20만 년 전쯤에 네. 이제 유골 화석 중에서 부러졌다 붙은 다리뼈가 발견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인간의 출현이라고 봐요. 왜 그게 인간의 출현이냐면 사람이 다리뼈가 부러졌다 붙으려면 꽤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해요. 그럼 그동안엔 누군가가 보살폈다는 얘기죠. 자기의 사냥이나 채집 활동 시간을 포기하고 또 자기가 얻은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의 다리가 붙을 때까지 누군가 보살폈다는 거예요. 가족, 그 당시에 이제 구석기 시대 가족이든 아니면 부족 구성원이든 누군가가 자기 것을 베풀어서 그를 살려냈다는 거죠. 이 베품, 보살핌, 도움, 배려 이걸 이제 인간의 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동물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거죠. 네. 같은 개체가 크게 다쳤는데 그걸 살려내기 위해서 공동체가 도와준다. 이게 이제 공동체의 시작이고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다른 무엇보다도 보살핌의 공동체예요. 약하거나 다친 개체들을 도와주는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의 이제 일원으로서 다른 개체를 도와주는 행위를 이제 인류는 이제 선이라고 개념화했어요. 이타심이 선이죠. 네. 우리는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반면에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몰라라 하고 그저 자기 먹을 것만 구하러 다니고 그가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이런 이기심을 우리는 악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기주의는 나쁜 거다. 이거는 수천 년간 아니 수십만 년간 네. 변함없는 인간의 고유 사고방식이었어요.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인류가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죠. 보살핌과 배려, 서로 돕는 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사실은 이제 신자유주의가 횡행하고 한국에서는 뉴라이트 철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가 됨으로써 되면서 이제 뉴라이트적 사고방식은 어떤 거냐면 철저한 시장주의예요. 아담 스미스가 시장주의를 설파할 때마다 아담 스미스는 이제
그리스도교의 영향하에 워낙 강하게 묶여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 이전에 도덕성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근본으로 두고 얘기했는데 요즘 이제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합리적 이기심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기심을 악에서 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네. 시장의 확대, 시장 경제의 발전이 곧 역사의 발전이며 시장은 어떤 도덕적 원칙에도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실 얘기했던 것이 발언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네.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원한다면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가 원한다면 주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발언이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거래되는 많은 이유가 있기 네. 때문에 거래되는 것이다. 시장 규칙의 원리를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개입해서 어떤 도덕적 기준, 예컨대 인간성의 최소 기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노동시간은 제한해야 된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시장 외부에서 제하는 도덕적 기준을 없애버리자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그게 이제 능력지상주의와 결합해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게 같이 결합해 있다 보니까 이제 능력지상주의와 이른바 인간이 중시해 왔던 이타심, 도덕적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제 공간인데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중세 유럽부터 시작했던 유럽의 도시들 또 그 도시들을 본따서 만든 남미의 도시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성당이 있어요. 네. 성당 앞이 광장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성당 좌우로는 그 지역에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청하고 공식같이. 네. 또 맞은편에 법원이 있어요. 이 공식은 뭐냐면 종교시설, 성전이든 아니면 이제 교회든 간에 그것은 이타심을 고양시키는 공간이었어요.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라. 베풀어라. 그래서 헌금 받죠. 네. 아무 대가도 없이 받는 돈이에요. 그건 이제 헌금하는 사람들이 남을 도우라고 주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기적 인간형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면에 그 앞에 광장은 지금도 마찬가지. 대개 이제 거기에 상인들이 장사를 해요. 시장이라는 공간은 이기심이 발현되는 공간이에요. 거기에서는 누구를 뭐 장사꾼을 위해서 기부를 하거나 뭐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지만 시장은 이기심이 발현되는 공간이고 교회는 이타심을 고양시키는 공간이었던 거죠. 둘이 균형을 이뤘어요. 그리고 국가는 바로 이 두 개의 균형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는 정도였었던 거죠.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나 절대적으로 이타적이고 누구나 절대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없고 선과 악의 하나로 누구는 그야말로 선의 전형이고 누구는 악의 대명사이고 이런 사람도 없어요. 대개 50대 50이거나 좀 많으면 51대 49 아니면 아주 많으면 52대 48 정도의 네. 그렇게 배분 균형을 이루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는 그런 균형이 근본적으로 깨져버렸어요. 근본적으로 깨져버리면서 과거에 악으로 규정했던 걸 선으로 끌어내리고 선으로 규정했던 것을 무능이나 위선으로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이제 담론, 저는 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네. 시대적 담론이 이제 횡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형 인간들 매사를 시장주의적 관점으로 경쟁, 능력의 문제 그리고 이제 거래 이런 문제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성이 이제 점점 악해지고 있다. 만약에 옛날 기준으로 본다면 악해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도시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그런 이제 이기심과 이타심 그리고 이제 공익과 사익 이 사이의 균형에 관한 공간적 표현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깨져버렸죠. 어느 정도로 깨졌냐면 일단 종교 자체가 시장을 견제하고 시장이 부도덕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는데 오늘날의 종교는 스스로 시장의 일부가 됐어요. 헌금이 교회에서 뭔가 즉자적으로 해줘야 될 어떤 은총이라고 하는 뭐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이제 감사, 대가로 이렇게 취급되기도 하고 시장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책무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것도 네. 하나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돼 버렸어요. 100년 전 아니 100년 전건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장에 일주일에 몇 번 못 갔어요. 시골 사람들은 더 했죠. 네. 5 일장. 그러니까 인제 그건 매번 5 일장마다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제 중세 근대 이전의 사람들 또는 근대화 초기의 사람들은 한 달에 시장 가는 횟수와 교회나 아니면 종교 시설에 가는 횟수가 대략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선악이 균형을 이루기도 했죠. 음. 근데 현대인들은 교회에 가서도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뿐만 아니라 돈 벌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거래할 뿐만 아니라 시장 이용 빈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최근 스마트폰 시대는 이제 아예 시장에 손바닥 안으로 그렇죠. 네. 들어갔죠. 모바일로 가능하니까요. 네. 매일 최저가 검색하면서 살아요. 시장형 인간으로 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과거에 이런 국가나 교회가 했던 역할들을 누가 담당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인간들이 시장에 매몰돼 버리고 시장형 인간이 돼 버리고 그러면서 이기심만 증폭돼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누가 해 줘야 되느냐. 뭐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는 이제 정부가 네. 이제 시장을 도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들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론의 문제죠. 네. 그런데 요즘 신문들이나 방송을 보면 그냥 인제 변해가는 사람들한테 편승하거나 음. 스스로 그렇게 변해 있어요. 그러니깐 좀 추세적으로 보면 여전히 비관적이다.